집을 샀는데 오히려 집이 나를 소유하고 있다는 느낌 받아보신 적 없습니까? 대출을 받을 때 은행이 뭐라고 하던가요? 고객님, 이 정도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안도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지. 하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은행이 계산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의 상환 능력뿐입니다. 월급에서 대출 원리금을 꼬박꼬박 가져간 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는 은행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조금만 더 무리하면 역세권인데 어차피 집값은 오르겠지. 그렇게 한도 끝까지 영끌을 합니다. 그리고 매달 대출 원리금과 관리비가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외식이 줄어듭니다. 여행을 미룹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투자입니다. 친구들 앞에서 나 서울에 자가 있어라고 말하는 몇 초의 만족을 위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현금 흐름을 수십 년 동안 저당 잡히는 겁니다. 집을 사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집 때문에 미래를 살 돈까지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하고 계십니까? 연봉이 조금 더 오르면 투자해야지. 승진하면 제대로 시작해야지. 아이 좀 크면 해야지. 대출 조금 갚으면 시작해야지. 내년부터 해야지. 그런데 투자에서 가장 비싼 비용은 수수료도 아니고 세금도 아닙니다. 시간입니다. 25세에 시작하는 월 50만원과 45세에 시작하는 월 50만원은 같은 돈이 아닙니다. 연평균 9% 수익률을 가정하고 65세까지 매월 50만원을 투자했다고 해보겠습니다. 25세부터 40년 동안 투자한 사람의 자산은 약 23억 4천만원입니다. 45세부터 20년 동안 투자한 사람은 약 3억 3천만원입니다. 매달 넣은 돈은 똑같이 50만원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약 20억 원 차이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 사람이 특별히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리가 복리를 만들고 그 복리가 다시 돈을 벌어오는 시간이 20년 더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연봉 오르면 한꺼번에 따라잡겠다고요?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30대가 되면 결혼을 합니다. 집을 삽니다. 대출이 생깁니다. 아이를 키웁니다. 40대가 되면 교육비가 커지고 부모님까지 챙겨야 할 수 있습니다. 분명 월급은 올랐는데 이상하게 투자할 돈은 더 없습니다. 왜일까요? 소득이 올라가는 만큼 생활 수준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바로 라이프스타일 인플레이션입니다. 승진합니다. 성과급을 받습니다.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합니다. 열심히 살았으니 이 정도는 누려도 되겠지. 차가 바뀝니다. 스마트폰이 바뀝니다. 여행의 수준이 올라갑니다. 외식비가 올라갑니다. 어제의 사치가 오늘의 평범한 일상이 됩니다. 그래서 돈을 더 벌어도 계좌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되려면 연봉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소득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숫자가 있습니다. 마진입니다. 기업을 생각해 보십시오. 매출이 10조 원이어도 비용으로 10조 원을 써버리면 남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매출만 보지 않습니다. 얼마가 남는지 봅니다. 개인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연봉 5천만 원을 벌어도 4천만 원을 쓰는 사람과 연봉 1억 원을 벌면서 1억 원을 다 써버리는 사람, 누가 더 빠르게 자산을 만들겠습니까? 진짜 부자는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닙니다. 수입과 지출 사이의 간격, 바로 마진을 계속해서 넓혀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마진을 그냥 통장에 쌓아두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일해서 번 돈이 이제는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50만 원이 500만 원이 되고 500만 원이 5천만 원이 되고 5천만 원이 다시 더 큰 자본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자본주의에서 노동자가 자본가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평범한 월급쟁이가 그 시간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단축하고 싶다면 QLD, TQQQ 같은 지수 레버리지 자산을 공부해볼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레버리지는 공짜가 아닙니다. TQQQ는 폭락장에서 70%, 80% 가까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QLD 역시 일반 지수보다 훨씬 큰 하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 ETF는 일일 수익률을 2배, 3배 추정하기 때문에 장기 수익률이 단순히 지수의 2배, 3배가 되는 상품도 아닙니다. 그 변동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포에 팔아버린다면 레버리지는 무기가 아니라 독이 됩니다. 하지만 그 특성을 이해하고 오랜 시간 적립하고 폭락에서도 계획을 버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시간과 적립, 그리고 레버리지,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 평범한 월급쟁이도 자산이 성장하는 속도를 드러매티클리 끌어올릴 가능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TQQQ를 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여러분의 월급에서 미래를 위한 마진을 먼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집이 여러분의 월급을 전부 가져가게 두지 마십시오. 자동차가 가져가게 두지 마십시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가 가져가게 두지 마십시오. 월급이 들어오는 날 가장 먼저 미래의 나에게 돈을 보내십시오. 30만 원이어도 좋습니다. 50만 원이어도 좋습니다. 처음부터 큰 돈일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이 올라가면 생활 수준부터 올리지 마십시오. 투자 금액부터 올리십시오. 월 50만 원이 70만 원이 되고 100만 원이 되고 150만 원이 되게 만드십시오. 그렇게 수입과 지출 사이의 간격을 계속해서 벌리십시오.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더 비싼 집도, 더 좋은 자동차도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나를 먹여 살릴 자산입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움직이는 연료가 현금 흐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연봉이 아닙니다. 마진입니다. 그 마진을 투자로 바꾸고, 투자를 자산으로 바꾸고, 자산을 자유로 바꾸십시오. 10년 뒤 계좌를 바꾸는 것은 오늘의 거대한 결심이 아닙니다. 다음 월급날, 소비하기 전에 먼저 주문 버튼을 누르는 작은 행동입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